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4월 27일 시행한 소방전기 일반에 대한 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나가죠. 자, 21번에 보면 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요 A단자하고 요 B단자 사이에 요 나타나는 전압 VAB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편의상 위에 있는 그 회로도를 위에 있는 저항을 R1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저항은 R2, 오른쪽에 있는 저항은 우리가 R3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전류의 흐름은 여기 전체 전류를 우리가 I라고 가정을 하면은 R2로 전류가 한 회로가 흐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류는 R1하고 R3를 갖다가 걸쳐서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R1하고 요 R2는 무슨 관계예요? 즉 A, B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R1하고 R2는 서로 직렬 관계죠. 그래서 직렬 관계이기 때문에 저 회로도를 좀 간단히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를 우리가 R1, 여기가 R2, 여기가 R3가 되겠죠. 즉 R1하고 R3는 서로 직렬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전체 전류를 우리가 I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 R2로 흐르는 전류 I2가 되겠죠. 자, R1으로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 I1, 그 다음에 R3에 흐르는 전류 I3. 여기서 R1하고 R3는 직렬 관계죠. 자, 직렬 관계에서는 전류는 같죠. 반대로 전압은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I1하고 I3는 서로 같아요. 그래서 지금 A단자하고 B단자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이니까 이놈은 결국 여기 A단자, 여기 B단자니까 R3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러니까 결국 전류 I3에다가 저항 R3를 갖다 곱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R3에 흐르는 전류값, 요놈은 전체 전류, 요 전체 전류에서 곱하기 여기 R2 플러스 여기 R1하고 R3는 직렬 관계니까 R1 플러스 R3가 되는 거죠. 분의 뭐가 되겠어요? 요 맞은편 있죠? 여기에 흐르는 요 전류는 I3는 맞은편 저항에 흐르는 저항값을 R2를 어디에? 분자에다가 갖다 놔야 돼요. 요걸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 I3를 계산하면 전체 전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전류는 전지의 전압을 요 합성 저항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럼 합성 저항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또 있어야 되겠죠. 여기 전지의 전압은 120V 나와 있고 합성 저항 값은 서로 지금 무슨 관계예요? 병렬 관계죠. 그래서 R2 플러스 R1 플러스 R3 분의 두 마주보는 저항의 곱이죠. 그래서 R2 곱하기 R1 플러스 R3가 되는 거죠. 이 식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한다면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여기 교재대로 합성 저항부터 구해보죠. 그래서 이 합성 저항은 R1하고 R3 요 직렬 관계이기 때문에 둘을 그대로 더하면 되죠. 얼마가 돼요? 160k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R1, R2하고 여기 R1, R3하고 여기 R2하고 서로 무슨 관계예요? 병렬 관계죠. 서로 요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80 플러스 이쪽 160이 되는 거죠. 분의 80 곱하기 1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53.33kΩ, 1kΩ은 10의 3승5옴이죠. 그래서 10의 3승을 해주는 거죠. 53.33에다가 10의 3승. 그 다음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 즉 전체 전류값은
전지의 전압을 합성저항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전지의 전압이 지금 120V예요. 그래서 120V 나누기 합성저항값 53.33 곱하기 10의 3승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2.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 이게 바로 전체 전류예요. 자, 그러면 R3에 흐르는 전류값은 전체 전류값 곱하기 80 나누기 80 플러스 160이죠. 즉 I3에 흐르는 전류값은 요 맞은편 저항값을 갖다가 분자에 갖다 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80이 된 거죠. 이게 R2가 되는 거죠. 그래서 R2 80에다가 R1하고 R3의 합 160 더해서 나눠주면은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요 놈이 바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값이죠. 요게 바로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암페어가 되는 거죠. 자, 요 R3를 계산했고 R3 80kΩ이니까 AB 단자 전압은 I3 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암페어에다가 R3 값 80kΩ이니까 10의 3승 해서 오음으로 고쳐서 단자 전압 계산하면 60V가 되는 거죠.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2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좀 계산하는데 좀 복잡하죠. 우선 그 전체 전류 계산하고 다시 R3에 흐르는 전류값 계산해서 또 합성저항값 계산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은 22번 가죠. 자, 22번 보면 여기 부궤환 요 증폭기의 장점에 해당되는 거. 자, 여기 부궤환이라는 것은 요 앞에 부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궤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부궤환이니까 요 피드백이 안 되는 거죠. 즉 어떤 신호 전달 체계가 있으면 이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요걸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요 피드백이 안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절약이 된다. 지금 부궤환이니까 요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절약이 요 절약이라고 그랬는데 절약이 아니고 증가가 되는 거죠. 안정도는 증진이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근데 증폭도가 증가가 된다 했는데 요 부궤환 증폭기는요 증폭률을 감소시켜요. 증폭도가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되는 거죠. 능률이 증대가 아니고 능률도 마찬가지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궤환 요 증폭기의 장점, 안정도 증가, 주파수 특성 개선, 대역폭 증가, 이득 안정, 내부 잡음 감소해서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서 문제가 나오면 금방 여러분이 고를 수 있을 정도, 이런 정도 여러분 해놓으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23번 가죠. 전기 기기에서 생기는 요 손실 중에서 요 권선의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권선은 뭘로 되어 있어요? 요건 코일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코일은 다 동선, 구리선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코일에서 생기는 저항에 의한 그 손실은, 즉 동선의 손실이니까 우리가 동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철손이라고 나오는데, 이 철손이라는 것은 철심에 의한 그 전력 손실인데, 이건 히스테르시스 손하고 와류 손의 그 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철손이라는 것은 요 히스테르시스 손하고 와류 손의 합이라는 거,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주파수하고 철손하고 동손의 관계예요.
자, 요 철손하고 동손의 그 관계는요, 뭐하고 반비례냐면 요 주파수하고 요 반비례가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주파수가 증가가 되면 당연히 동손하고 철손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파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철손이 감소, 주파수가 증가할 때는 동손이 감소된다는 거.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다음은 24번 가죠. 자, 24번 같은 경우는요, 그림과 같은 요 무접점 회로에서 어떤 논리 회로인지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에 나타나는 요 무접점 회로는 여기 지금 낸드 회로를 갖다가 나타낸 건데, 요건 여러분이 요 무접점 회로는 암기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 엔드 회로, 자, 요 엔드 회로는요, 우선 특징이 요 다이오드가 순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OR 회로, 요놈은 요 다이오드가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저항이 마찬가지로 하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엔드 회로의 부정 회로가 낸드 회로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그 방향은 왼쪽으로 갔다가 치우쳐져 있고, 여기 저항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들어가죠. 2개 아니면 3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엔드 회로에 부정 회로, 낸드 회로는 여기 저항이 여기 3개가 들어가죠. 엔드 회로는 여기 저항이 하나 들어가요. 그 다음에 OR 회로도 마찬가지죠. 여기 저항이 몇 개가 들어가냐면 3개가 들어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OR 회로에 부정 회로가 노아 회로죠. 마찬가지로 여기 저항이 여기 2개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엔드 회로의 부정 회로는 저항이 여긴 하나인데 여긴 3개가 들어가고, 요 다이오드가 왼쪽을 갖다가 뾰족한 부분이 왼쪽으로 나간다는 거죠. 요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고, OR 회로는 요 뾰족한 부분이 순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 회로는 일단 저항값이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이라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지금 요 낸드 회로를 갖다가 표시한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25번 가죠. 자, 열감지기의 그 온도 감지용으로 사용되는 소자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열감지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서미스터 온도 보상용이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반도체 소재의 요 특성과 용도를 보면은요, 서미스터는 온도가 올라가면 반대로 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 보상용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SCR, 이놈은 실리콘 제어 정육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3단자, 단방향 스위치 소자.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 요 무접점 스위치에 많이 사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바리스터. 요 바리스터는 요 서지 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사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여기 접점 개폐 시 불꽃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요 바렉터는 변조 회로에 사용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26번 가죠. 자, 26번은 여기 그림과 같은 요 회로에서 각 계기의 그 지시값이 전압은 180V고
전류값은 지금 5A라는 거죠. 전류값은 지금 5A. 그다음 유효 전력은 지금 720W라는 거죠. 이 회로에 무효 전력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요 전압은 지금 몇 볼트라고 써요? 전압은 180볼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류는 5A. 그 다음에 유효 전력 여기 720W라고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 무효 전력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무효 전력을 우리가 PR로 표기하죠. 피상전력 우리가 PA로 표기하죠. 그 다음에 유효 전력 우리가 P, 그 다음에 무효 전력 우리가 PR로 표기하는데요. 여기서 PA, 요걸 우리가 피상전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피상전력은요, 루트 PA는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 요거의 제곱 더한 것을 루트를 씌워준 거죠. 요걸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것은 여기 무효 전력 PR을 물어본 거죠. 자, 무효 전력의 요 제곱은 결국 양변을 그 제곱을 해주면은요, 피상전력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 전력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은 무효 전력은 루트 피상전력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 전력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유효 전력은 720W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피상 전력은 전압에다가 전류값을 곱한 거죠. 그래서 전압이 지금 몇 볼트예요? 180볼트죠. 자, 전류값은 5A.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900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죠. 요 놈을 갖다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여기 무효 전력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무효 전력은 피상전력 900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 전력 720W의 제곱에다 루트 씌워서 풀면은 여러분이 540바르라는 걸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26번 같은 경우는 요 삼각함수를 이용한 피상전력하고 무효전력하고 유효전력의 이 관계를 이해를 하면은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문제죠. 다음은 27번 가죠. 자, 27번은 정연파 신호 사인 t의 요 전달 함수값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시간 함수, 이놈을 라플라스 변환한 거를 우리가 대문자 F를 쓰고 S를 사용하는 거죠. 해서 지금 여러분이 꼭 암기해야 돼요. 이거. 시간 함수, 사인, 오메가 t하고, 코사인 오메가 t.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시키면은요, 요거는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요게 지금 사인이니까 그대로 오메가가 올라가요. 코사인 오메가 t는 요거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여기가 S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W가 오메가가 오는 거 아니라 S가 들어오는 거죠.
요거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사인 t죠. 자, 사인 t라는 것은 여기가 1이 있다는 거예요, 1이. 요 1이 있는데 표기를 안 한 거죠. 결국 요 1이라는 게 오메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인 오메가 t는 요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오메가죠. 그래서 요 놈을 라플라스 변환을 시키면 s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지금 1이죠. 그래서 1의 제곱 분의 1이 되는 거죠. 결국 요거는 s의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시간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는 거, 요걸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놔야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s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바로 요 1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8번 가죠. 자, 28번은 제어량의 그 압력하고 온도하고 여기 유량 등의 같은 요 공업량일 경우, 우리 공업량, 즉 공장 같은 데서는 무슨 제어라고 해요? 공정 제어라고 하죠. 우리 공장에서 컨트롤하는 걸 우리가 공정 제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프로세스 제어라고 하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프로세스 제어가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기 시퀀스 제어라는 것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제어를 우리가 시퀀스 제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추종 제어라는 것은 목표 값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제어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어는 목표 값이 정해진 상태에서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그 제어를 우리가 프로그램 제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 프로세스 제어는 우리가 공정 제어라고도 하는데 생산 공정 중에서 온도나 유량이나 압력, 애구이, 농도, 이런 밀도 같은 것을 제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버기구, 이거는 기계적 변위를 제어량으로 추종시키는 건데 제어 요소가 위치, 방어, 자세, 기계적 변이라는 거,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29번 가죠. 자, 실리콘 제어 정육이죠. SCR. 요 놈을 턴온 시킨 후 게이트 전류를 0으로 하여도 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노드 전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SCR은 한쪽은 에노드라고 해서 극성이 플러스, 반대는 캐소드라고 해서 극성이 마이너스죠. 여기에다가 게이트를 갖다가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이트에서 여기서 신호를 주죠. 이걸 우리가 트리거 신호라고 그래요. 교재에 있듯이 여기 트리거 신호라고 있죠. 이게 바로 게이트에서 신호를 주면은 요 문이 열려서 턴온 된다고 하죠. 즉 도통이 되는 거예요. 도통. 게이트에서 신호를 주면은 턴온 돼서, 즉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가 도통이라고 하죠. 전류가 흐르는 상태가 되는데 결국 신호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엔 신호를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전류는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한 최소 전류, 요거 우리가 유지 전류라고 하죠. 영어로는 레칭 전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실리콘 제어 정유기가 게이트 신호에 의해서 도통이 되면은 게이트에서 그 신호를 갖다가 주지 않아도 계속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최소 전류, 우리가 유지 전류 또는 레칭 전류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죠.
다음 30번 가죠. 자, 30번은 요 인덕턴스가 1헨리인 코일하고 여기 코일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컨덴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인덕턴스, 코일의 요 인덕턴스가 1헨리, 그 다음에 요 컨덴서의 요 정전 용량이 0.2 마이크로 페럿이라는 거죠. 이걸 직렬로 접촉할 때 요 공진 주파수는 약 몇 헤르츠인가 요걸 지금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공진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유도 리액턴스하고 용량 리액턴스, 두 리액턴스가 같아지는 걸 우리가 공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유도 리액턴스를 오메가로 표기하면 오메가에다가 인덕턴스 곱한 거죠. 그 다음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에다가 정전 용량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요 각속도 요 오메가라는 것은 2파이에다가 요 주파수를 곱한 거죠. 이걸 갖다 대입을 하면 2파이에다가 주파수 L, 인덕턴스에다가 2파이 주파수에다가 정전 용량 C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요 주파수 계산을 하면 요걸 2파이에다가 루트 인덕턴스의 정전 용량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주파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공진 주파수는 이 파이에다가 루트, 자, 인덕턴스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1헨리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여러분 1 대입을 하면 되죠. 자, 정전 용량은 좀 0.2 마이크로 페럿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페럿이 몇 마이크로 페럿이에요? 10의 6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페럿으로 고치면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죠.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요? 356 헤르츠가 바로 공진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30번 같은 문제는 요 공진 주파수 구하는 요 공식을 차라리 암기하는 것이 좋지, 이걸 다 여러분이 유도까지 여러분이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